아니 목사님. 네. 또 기억나시는 거 뭐 있어요? 그 맞춤법? 뭐 그냥 이건 그런 거죠. 이렇게 사실 보안이 유지되는 보안을 해달라고 대화 상대한테 요청하는 거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냥 뭐 몇 마디 해놓고는 보안 유지해달라, 보안 유지해달라 이런 거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저기 뭐야 평론가 김갑수 선생이 있잖아요. 네. 김갑수 선생하고도 전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네. 많이 예전부터 하고. 대통령 예, 그 부인 되기 전부터. 예,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는 그 동양대 진중권 교수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연락하면 기자고 일반인이고 웬만하면 그 다 상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한테도 그렇게 상대를 해줬어요. 아, 이명수 그렇죠. 기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강소 언론이긴 하지만은 또 그 진영으로 보자면은 저쪽 진영인데, 그 뭐 그래도 뭐 할 말 하나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화죠, 설화. 아 설화. 예. 설화의 하나의 결과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도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유시민에 관한 거,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한 거 이런 사안을 내가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파고들었을 때 그래도 의중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은 거는 그래도 저하고의 대화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볼 때 굉장히 이중적인 게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연예인들하고 프로할 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무현 추모곡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대선 기간에 예. 이승철의 노래. 예. 그리고 뭐 나한테도 계속 노무현 좋아한다, 권양숙 여사 좋아한다 했지만 네.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2012년도에 윤석열 씨가 반부패 그 회의 참석차 그렇죠. 미국에 갔을 때 예, 중수 과장일 때. 중수 과장일 때 그렇게 노 대통령 따님을 뒷조사하고 탈탈 털고 이런 행태를 보였으면서도 자기네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이런 궤변들을 늘어놓는 걸 보고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임명을 받자마자 검찰총장 임명을 받자마자 칼부림을 한 거 아니에요, 인사권자한테. 그거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허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12년도니까 네네. 2012년도니까 그런 타이밍은 아니 지금에 와서 현 그렇죠. 대통령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굴하다 한마디로 지어낸 그렇죠. 얘기다. 예. 그런 유선적인 말이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 그다음에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을 낳고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화장품 어쨌냐고 물어보니까 화장품은 물 날릴 때 물에 젖어가지고 폐기 처분했다고 그러고 그 샤넬 화장품이요. 아니 윤석열 집 물난리가. 그래요. 그렇게 대답했다니까요. SBS 여기자가 SBS 여성 기자인데 성도 여 씨예요. 여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최지우한테 그랬더니 변호사한테. 최지우 변호사한테 질문했더니 물난리가 나서 물에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 그러고 양주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양주는 경호법에 의해서 폐기 처분했다 그러고 핸드백은 왜 안 돌려줬냐 그랬더니 유비서한테 얘기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서 안 돌려줬다 그러고 책은 왜 갖다 버렸냐 그랬더니 경호원들이 실수로 그랬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고 사실 그 최지우 변호사는 그 답변을 할 당시에 대통령 부부가 지난번에 하와이 미국 가 있은 동안이었는데 최지우 씨가 디테일한 걸 모르는 겁니다. 저만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술 잘 받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카톡으로. 그리고 비서가 전화로도 답변을 줬어요. 잘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폐기 처분했다고 이제 잘 마셨다는 뜻이거든요. 잘 받았다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는. 그럼에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면피용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이제는 수습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핸드백도 제가 전달한 핸드백이 아니라 그 동일한 제품을 사다가 검찰에 제출한 걸로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제품 번호가 검찰이 확보했다는 그 디올백 번호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 번호를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 거라면 왜 공개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공개 못 하고 있고 제가 우리 변호사 통해서 나를 거기 검증하는 역할로 해달라.
당신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최재형 목사를 불러서 이게 네가 전달한 게 맞냐 틀리냐를 검증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나를 지금까지 안 부르고 있다. 진본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똑같은 제품을 사다가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너무 크죠. 예. 예. 그리고 제가 전달한 그 디올백은 딱 보면 알아요, 내가. 알고 시리얼 넘버 제품 번호가 2개가 있어요. 거기. 네네네. 왜냐하면 디올백 하나를 사잖아요. 예. 산다고 해서 하나의 시리얼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디올의 제품은 독특한 게 뭐냐면 본 제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백. 예, 예.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동전 지갑이랑 카드 지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카드 시리얼 넘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어요. 야, 그거 수사심의위원회 들어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시리얼 번호 그 검증이 안 된다. 얘기할 겁니다. 아, 얘기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시리얼 넘버가 지금 현재 세상에 공개된 거는 그 2개의 지갑에 대한 제품 번호가 공개됐지 본 제품에 대한 건 아직 공개가 안 된 겁니다. 저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용산이나 검찰이 예. 가짜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공매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해서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건 자체가 아니라 이걸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매에 붙인다는 겁니다. 경매에. 왜 그렇게 해? 이게 내가 준 게 아니니까 빨리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고의 귀속을 현금으로 시킨다는 거는 범죄 물품에만 해당되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국가기록물에서 예. 범죄 물품으로 추락을 한 거고. 완전히 그냥 예. 술이 취했구만. 네, 취했어요, 예. 진짜. 예. 이게 어떻게 이건 하는 행보가 지금은 수습이 갈짓자야. 안 돼. 갈짓자. 거짓말을 벌려놓은 게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전에 열린공감 TV에서 네. 그 최은순 집 가사도우미로 한 20년 넘게 일하셨던 분이 증언하기를 뭐 이모라고 하는 분이 증언하기를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선물 받은 물품을 다 들고 나왔다. 최은순이 차에다가 그럴 실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효심이 작동한 거죠. 효심이. 엄마, 내가 영부인이 되니까 이렇게 선물이 많네. 전국에서 각계각층에서 선물이 들어와. 엄마 갖다가 써. 엄마 갖다가 보관해. 네. 엄마 갖다 현금화해. 뭐 이런 워딩을 뭐 했겠죠. 근데 제가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뭐냐면 네. 아크로비스타 1층에 일반 입주민도 같이 사는 거기 1층 접수처 네. 데스크 있잖아요. 예. 거기에 검색대를 갖다 놨잖아요. 예, 예. 얼마나 많이 선물이 들어오면 검색대를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우편물, 소포, 택배, 저같이 인편으로 갖다 주는 선물 그걸 다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부부가 사는 그 아파트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씨가 그 선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나왔다는 그 이모님의 그 가정부 이모님의 증언도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핸드백의 경우는 달라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그 핸드백을 유비서한테 줬다는 겁니다. 저한테 네. 받자마자. 예. 그러니까는 에르메스급 이상을 쓰는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성에 안 차는 겁니다. 유비서 너 가져라 하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유비서가 그거를 현금화했든지 당근마켓에 했든지 뭔가 처분을 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예, 예. 그래서 못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사다가 지금 검찰에 이미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실과 검찰은 빨리 그 제가 전달했던 그 핸드백에 있는 포장지도 안 뜯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시리얼 카드 2개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은각에 새겨진 그 고유 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이게 예. 진보성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그 카드 그 시리얼 넘버를 깠을 때 틀리면은 수사 잘못한 것이고 따라서 무혐의 결론도 이거는 뒤집혀야 하는 것이고. 예. 엉뚱한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조선일보만 취재하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 이명수 기자가 이걸 살 때 그 디올백 본체를 닫는 그 장식이 있잖아요. 네. 잠금 장치에 예. 똑딱이 단추 형식이에요. 예. 근데 똑딱이 단추에 그 보호 필름을 뗐어요. 예. 뗐다가 다시 붙였거든요. 거기 기포가 형성이 됐어. 예. 그런데 이 검찰하고 용산이 주장하는 게 기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 기포도 맞다. 그것만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기포는 기포. 애저녁에 사라졌는데.
아니 기포는 뗐다 붙이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기포가 있는 것도 확인했다는 것만 얘기하지 시리얼 넘버를 보여주거나 그거는 지금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분명히 제가 전달한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예, 제보도 받았고요. 저렴한 인간들입니다. 네. 아 제보요? 그러니까 제보를 유비서한테 줬다는 제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 유비서한테. 예, 갔다. 뉴스타파에도 제보를 하고 저도 제보를 받았어요. 내부에서 누군지 제보자는 말할 수는 없지만 보호를 위해서 그 유비서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네. 유비서 수사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유비서가 덤탱이를 쓴 겁니다. 아. 유비서가 돌려주라고 반환 지시를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는 그 비서가 그 비서입니다. 그러면 그 예. 앞서서 했던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들인 거죠. 거짓말들인 네, 거죠. 거짓말이죠. 깜빡 잊고 못 줬는데 아니 그걸 무슨 모든 게 다 거짓말입니다. 국가 기록관에다 네. 뭐 넘겼다더니 아니 유비서가 갖고 있다면서 뭔 소리야? 화장품을 장마철에 비에 젖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목사님의 어떤 발언에 무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흉악한 그런 네. 프레임을 만들어 지금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동이 이제 이미 됐습니다. 뭐 스토커라느니 아니 무슨 몇 시에 여기로 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스토킹을 받은 거가 돼 여기에. 아니 김건희가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스토킹이 됩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진짜 나를 스토커로 알고 나를 주거 침입자로 알면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든지 경호원들에 그렇지. 신고를 해야지. 네. 왜 몇 달 지난 다음에 신고하느냐. 이게 폭로가 되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나를 스토커나 주거 침입자로 모은 거지. 진짜 그런 위협을 느꼈다면 네. 그날 그 현장에서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감사 담례로 주신 거라면은 그럼 그 스토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예. 정교하게 신어야 할 이유를 짜가지고 이게 사태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도 있는 거는 맞는데 선물이라는 거는 감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이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있고 그렇지.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는 예. 어떻게 순수하게 한 가지 의미만 있다고 그러면 최재형 목사의 20가지 되는 고소고발을 다 취하를 하든지 그렇지. 근데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 줬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으면서 네. 최재형 목사는 지금도 검찰과 경찰 또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가만 네? 있자. 그러면은 뇌물죄로도 지금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내가 뇌물죄로 그렇죠, 걸리면 그렇죠. 저쪽이 걸리는데 그런 거 저쪽은 이제 없죠. 받은 엉뚱한 거, 국가보안법, 명예훼, 뭐 스토커,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제 뇌물 뭐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 뭐 그런 거예요. 뇌물죄는 전혀 없고 예. 뇌물죄가 되는 순간 이제 받은 쪽이 되니까 근데 김건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씨에 대한 유력한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정체가 드러난 거라면 그렇죠. 그분의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결혼관, 삶의 이런 가치관들을 드러냈잖아요. 예, 7시간 녹취록이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으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뭐냐 하면 이 언더커버 잠입 취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분에 대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과 영부인은 검증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줬고 여러 가지 청탁을 했지만 주는 선물 다 받았고 네. 청탁도 뭐 들어준 건 완성된 건 없지만 들어주려고 아니, 정부 부처 공무원을 연결해줬으면 공무원을 말된 거 연결해주고 아닙니까?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사안이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여사로 불러줘야 돼요. 네. 김건희 여사가 주는 선물을 다 거절했고 또 청탁하는 걸 거절했다면 아무리 우리 서울의 소리가 이 윤석열 정권과 대척점에 있지만 미담으로 우리가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자. 네. 진짜로. 그리고 이 장인수 기자도 우리가 이게 김건희 씨 영상물이라서 이거 몰카 영상이라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거라 그래도 우리는 다 이거는 보도할 거다. 그런 객관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언론을 하는데. 근데 김건희 씨는 그게 아니라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에게 사유화해가지고 온갖 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그리고 인사청탁, 이권개입 그런 거 했던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을 하고.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실에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그 사람한테 뭐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배려해달라라면서 말이죠. 청탁에 의한 그리고 겁니다. 복도에서 대기한 대기자들도 일반 청탁
대기자들이 민원인들이 아니고 행정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정관이 신라 면세점 에코백 하나, 예. 그다음에 종이 가방 2개, 3개에다가 서류를 가져와서 김 여사한테 보고를 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용산에서 서초동까지 그 낮에 2시경이면 네. 막히는 시간입니다. 네. 그 쇼핑백 종이 가방에 국가 기밀을 들고 덜렁덜렁 여 행정관이 보고를 하러 왔다. 네. 그리고 쇼핑 가방 2개와 에코백 1개, 3개 분량에 예. 보고를 한다면 대통령실에 보고를 다 갖다 보고하는 거야. 그 분량이면 그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면 안 되죠. 여사가 왜 국정에 개입을 합니까? 여사는 경호 배려만 받을 뿐이지. 더군다나 그게 또 어떤 문서라는 것도 변명하다가 실수로 알린 겁니다. 이게 해외 순방 가는 내용을 예. 보고를 했다고 예. 보고 파일까지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해외 순방 가는 계획이 외부에 노출되면 버마 아웅산 사태 같은 게 예. 발생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보고서를 아무런 시건 장치가 없고 007 가방도 아니고 서류 가방도 아닌 종이 가방 2개와 신라면세점 가방 3개에다가 여비서가 행정관이 그거를 보고하러 왔다. 말이 기둥 안 밑에 되는 거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예. 디올백을 주러 가셨고 나오는 길에 그 예. 앞에서 명품백을 담은 예. 듯한 예. 명품을 담은 듯한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예. 말씀하시니까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는 그 사람들은 행정관들이다, 공무원들이다, 뭐 명품을 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는 건데 타이밍도 맞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조모 그 행정관 과장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서류를 작성한 시간과 거기 도착한 시간 이게 매칭도 안 되고 그러면 서류를 작성했으면 과장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이면 예. 그 외 비서실장까지 보고를 쭉 해야 되잖아. 예. 보고 절차 없이 본인이 서류 작성하자마자 예. 여사한테 보고를 하러 왔다는 거는 여사가 모든 대통령실의 위계 질서를 다 파기했다는 겁니다. 국정농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그거를 예. 자인한 꼴이 된 겁니다. 엉뚱한 걸로 퉁치려다가. 아유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예, 예.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야 뭘 좀 시나리오를 짜려면 좀 정교하게 짜봐 좀. 뭐야 그런 싱크탱크가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대가리들이 예. 없어 지금. 예, 지금 예.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또 목사님이 과거에 창간하신 매체가 뭐 북한을 칭송했다. 뭐 그런 주장을 또 펴대요. 지금 종북 좌파 빨갱이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씌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예. 뭐냐면 그 매체는 내가 공동 창간한 건 맞아요. 예. 박아무개 씨와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채 못 돼서 그분도 사정이 있고 나도 사정이 있어서 폐간을 했어요. 폐간을 했어요. 폐간을 했는데 폐간한 상태에 있다가 여기 지금의 이제 운영자가 본인이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공동 창간한 그분과 의논을 해서 그분이 다시 이거를 살려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폐간을 그런데 했다면은 더 중요한 게 뭔지 끝났지. 아십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2대1 이런 매체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뭐 예. 이런 워딩을 넣으면서 최재형 창간 참여 막 이런 식으로 기사 그렇죠, 제목들을 그렇죠. 다 뽑았는데 예. 그 매체의 특징이 뭐냐면 북한에서 보도한 그 매체 기사를 그대로 갖다가 업로드를 한 거예요. 뭐를 이렇게 북한의 지도자를 칭송하거나 뭘 사설을 붙인 게 아니라 북한의 기사를 그대로 그냥 100% 갖다 올린 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서 뭘 칭송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게 또 무슨 최재형 목사님의 입김이 닿은 것처럼 네, 그렇게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 그래서 7월에도 이분이 지금 예. 현 매체 예. 대표자가 7월에도 수사를 받고 8월에도 수사를 받고 3차 소환을 지금 앞두고 있답니다. 하하.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재형 목사하고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엮어보려고 네. 엮어봤자 저는 북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팩트가 아니니까. 제 아무리 열심히 뭘 만들어 이게 뭐 정치 공작이라고 그러고 대남 공작이라고 그러고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여튼 금융 치료를 받으십시오. 금융치료 극우 받아야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분들 저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모략하는 분들 조만간 다 연락하고 고발장 고소장 갈 겁니다. 네. 아니, 금융 치료를 해야 됩니다. 최대 치료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국민권익위원회 그 김모 국장의 안타까운 네. 죽음 어떻게 보셨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분이 예. 평소에 우리가 이제 리밋을 3만 원으로 줬잖아요. 뭐 예, 예. 공무원들 그 뭐 식사 접대. 그거를 정할 때도 공무원이 왜 일반 국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접대를 받을 일이 뭐 있느냐?
그 5만 원도 많다 해서 그래서 3만 원도 정한 것도 그분의 역할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분은 이제 석사학위도 반부패 그런 쪽으로 받았고 영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아이고. 그런 쪽으로 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예. 올 연말 되면 2급 이제 부의사관으로 승진되실 분인데 얼마나 압력과 압박을 받았으면 양심에 완전히 반하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앞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압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현희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내쫓으려고 사방팔방에서 압력을 가하고 아. 제재를 가하고 예,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 국장님은 얼마나 압박을 당하고 얼마나 눈총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이 디올백 사건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죽음으로 이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김 국장의 그 사정을 잘 알았을 전현희 전 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저 격심한 분노 때문에 예. 김건희 살인자 이런 말을 한 것이고 그거는 무슨 전당대회 앞두고 뭐 표를 얻으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 정아무개 그 부위원장 권익위 부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또 그 부위원장이 반격을 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정말 참. 이 국민권익위는 권력의 주구가 개가 됐구나. 네.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우리 김상용 국장께서 실물을 확인하려고 용산 대통령 청사까지 갔지만 안 보여주니까 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분은 일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반부패의 목숨을 건 분인데 제가 지금 이분의 죽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무혐의로 판결을 이게 종결을 처리한 이 수사관들 검찰에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B그룹에 선진국은 B그룹입니다. B그룹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 국가 청년도를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국가 청년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결.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저기서 풍자와 희야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뭐 예. 이제 우리 300만 원까지는 줘도 된다. 우리 주고받자 뭐 이런 웃지 못할 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말이 안 되는 이런 판결을 내린 거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도 예. 교도소 가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도 교도소 가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드님도 잘못됐으니까 교도소 가고 그렇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뭐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그래서 무슨 뭐 금띠를 둘렀습니까? 뭐 무슨 법 위에 군림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입니까? 법 위에는 단 한 사람도 올라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법 아래 대통령 부부도 있고 온 국민이 같이 평행선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김건희 씨 한 사람을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 청년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조치는 역사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김승호 부장검사 이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목사님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조사 받으셨을 때 아이 목사님 이거 청탁 아니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검사들도 다 이름 기억하시고 예. 그 조사 받은 시간 언제고 다 기록하셔서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제대로 응징하자고요. 뭐 세상이 바뀔 것도 없지 뭐 지금 해야지. 뭐. 지금도 하고 나는 해요. 그때 나는 가서는 나는 거침없이 하지 뭐. 그때 가서는 이자들이 보복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응징을 시켜야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너무 또 감사할 일이 그 조배숙한테 독사의 자식들 청문회 얘기입니까? 청문회 때 얼마나 시원했든지 정말 묵힌 게 얼마나 다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악한 세력을 대변하면은 그 권사가 아니라 근데 왜 그렇게 저거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아크로비스타 살아요. 조배숙이가 그러면요. 그리고 거기 우리 권성희 변호사가 방송 출연할 때 예. 나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예. 목사님 내가 그 조배수 의원하고 예. 그 아크로비스타 안에 사우나가 있답니다. 예. 사우나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예. 지난번 공천도 못 받아서 막 발 동동동동 그러는데 어떻게 예. 받았답니다. 그게 예. 아마 이거 두뇌가 입김이 있어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예,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총대를 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뭐 그렇게 아크로비스타 이웃 주민들이 많이 중용이 되나 몰라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김태효도 1차장도 같은 주민이고. 예. 최근에 또 누가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이 뭐가 자리를 얻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예. 네. 하여튼 조배숙이가 아크로비스타 네. 출신이군요. 원래 민주당 사람 아니었습니까? 원래 민주당인데 또 배신의 조배숙. 예. 배신의 본보기를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한가닥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만 해도 정말 네. 또 그 양반 자체가 이제 호남 출신이기도 하니까 민주당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예, 목사님 그럼 이제 이후로는 어떤 활동? 혹시 목사님 구속되시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가요? 너무 염려가 됩니다. 네, 뭐 저를 제가 구속된다면 뭐 김건희 그리고 이제 바로 국민들은 예, 국민들은 가만히 뭐 아니 왜 안 김건희는 계시겠죠. 가만두고 뇌물 받은 사람은 가만두고 뇌물 준 사람은 이렇게 구속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제 뭐 나오겠죠. 본질을 호도하는 걸 물타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겁니다. 최재형 목사를 종북 좌파 빨갱이 이상한 사람 심지어는 이 가짜 제보자 때문에 어느 극우 매체에서 저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기사를 쓴 목사님을? 기사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다니잖아요. 강연을 다니면 예. 자주 강연을 하니까 회식을 하고 뒤풀이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앞에 뭐 술병 있고 그러면 어쩌다 그냥 한두 장 이렇게 좀 맞춰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술병이 있는 앞에 내가 있는 거 사진을 찍어서 기사에 하면서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 아주 괴짜로 만들고 그래야 김건희 씨를 지지하는 사람한테 우리 여사님이 억울했겠구나. 저 이상한 사람한테 당했다. 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의 종북 혐의가 짙을수록 김건희 여사의 죄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종북 좌파와 대화를 나눴고 소통을 했고 예. 종북 좌파가 주는 선물을 받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 종북 좌파가 주는 선물은 받으면 안 되고 종북 좌파가 아닌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욕심을 부리고 주는 선물 다 받았고 특별히 이거는 꼭 빼지면 안 될 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자 고위직이 18,000개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제가 사는 미국 대통령은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18,000개가 장차관 몇 명, 그다음에 연봉 1억 이상 받는 무슨 업체, 공기업 업체 네.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쭉 18,000개가 있는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특히 김건희에게는 뒷거래입니다. 그렇지. 뒷거래 용도입니다. 수익 모델이야.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부 고발자를 제가 모집을 합니다. 네. 제보를 기다립니다. 지금 최순실 씨한테 말을 사주면서 대기업이 청탁을 했잖아요. 그럼 김건희 씨한테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기업이 단 한 군데도 김건희 씨한테 청탁과 민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주장하는 게 문고리 4인방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라. 유경호 비서, 정지원 비서, 가장 최측근 비서, 그다음에 조영경 과장, 그다음에 장동진 행정관 남자 네. 이 가장 최측근입니다. 이 네 사람이. 실명을 이렇게 또 까셨어. 예. 실명 내가 4인방 문고리라고 계속 까고 있잖아요. 예. 실방에서 우리.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경호처에 가서 방문자 기록 압수수색하고 그 커버너 컨텐츠에 있었던 그 검색대의 선물을 맡긴 사람의 선물 장부 다 압수수색하고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이 한 점 없도록 밝혀달라. 네. 이걸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예. 무너진다고 전 봅니다. 이 예,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정적인 제보자 한 명이나 두 명이 그냥 한 방에 그 제보로 인해서 이 정권이 모든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300여 명의 직원분들 또 국힘당의 또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분들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된 그런 뭔가 불만이 있는 분들 최재형 목사 TV에 들어가시면 제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보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제보하신 분의 신상과 모든 걸 보호하면서 저희가 잘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의 제보가 결정적입니다. 이거 폰이 애플폰이세요? 네, 애플폰이시죠? 네. 예. 애플폰으로 그 아이메시지로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메시지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네. 최재형 목사님께 또는 텔레그램으로 네, 텔레그램으로 네. 보내셔가 목사님께 귀중한 정보 많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 제가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세도를 부리는 자들 이런 자들 이름을 다
기록을 해놓고 구체적인 행위까지 다 기록해 놓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응징의 시간에 응징의 이걸 시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걔네들이 다 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예. 이렇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김상년 국장님 부패방지 국장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렇죠.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결코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잠시 잠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건불 10년인데 이 정권은 5년뿐이 안 되는 정권 아닙니까? 그중에서 반은 다 지났는데 네. 뭐가 이게 권력이 뭐가 무섭습니까? 제발 결정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 제보해 주십시오. 네. 독재 정권이다, 부패 정권이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과거의 독재나 부패는 좀 머리가 좋았어요. 얘네들은 좀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정권한테 충성하시는 건 진짜 바보짓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 최재형 목사님과 함께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좀 앞으로 벌어질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옆에서 방패가 돼 주셔야 돼요. 우리 저 최재형 목사님은 보수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분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한두 잔 마셨겠지. 그 알코올 중독으로 모는 것도 심각한 알청둥이. 일종의 목사님을 이상한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 위한 그 매체도 계략이. 다 고발을 했거든요. 네네네. 우리 목사님의 어떤 진심을 여러분 믿어주시고요. 아무리 공작이 많아지더라도 목사님의 그런 이런 저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목사가 네.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사역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긴 시간 오늘 네.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